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6일이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입니다. 서울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이 소형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이 10만 2,235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월세 비중이요 50.2%, 무려 절반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하반기 들어 대출금리 인하로 월세 계약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월세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젊은 세대들의 전세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세값이 오르다 보니까요,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향후 주택 구매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얻어갈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 부동산 방송 시청도 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라이브 채팅방에서 상담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3802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성INC의 고민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성INC 고민주 대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4호선,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과 KTX 이용이 가능한 용산역이 인접해 있어 철도교통의 요충지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일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해 직주 근접의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요. 숙명여대, 서강대 등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요. 용산 업무지구의 인근으로 조성된 다양한 상권은 풍부한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인근 유동인구까지 모두 흡수 가능한 핵심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GTX A B노선 개발 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 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원효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서울의 중심입니다. 센터지요. 바로 용산구 먼저 첫 발을 떼 보도록 할 텐데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그러면 여기 개요 정보와 건물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예. 자, 위치는 6호선 경의중앙선, 지금 더블역세권이죠. 효창공원 앞역에 인접해 있고요. 도보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한 용산구 원효로 2가의 상가이고요. 면적은 분양면적 20.82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지분이 6.7제곱미터로 지분이 약 2평 정도 되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되어 있고요. 특징은 시스템 에어컨이 각 호실마다 설치되어 있고 호실 내 화장실까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24년 10월 달 준공 예정이고요. 예상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건물 특징을 살펴보시면 원효로 라인에 그 위치하게 되는 대로변에 붙어 있는데요. 그 회색 빛깔로 조금 외벽을 세련되게 했고요.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데 4층과 5층에 테라스가 존재하고 지하 1층에도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안에 이제 화이트 톤의 내부 인테리어가 돼 있고 각 호실별로 동선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외부 테라스도 각 호실마다 따로 나누어 쓸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원효로 2가의 상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겉모습부터 살펴봤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공간 구조를 갖고 있는지까지 이 신축 건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하부터 지상 7층까지 올라가는 건물인데 건물에 대한 장점들 한번 고루 뜯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주변 환경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있을 호재들까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예, 입지와 호재가 너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지도상의 위치 보면요. 이 위치 주변으로만 발표된 개발 계획들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효창공원 역세권 재개발 있고요. 남영 역세권 재개발 있고, 그리고 용문동 도심공급 복합 사업이 있고, 아래에 가장 큰 대여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건물 아래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 라인이 있습니다. 전자상가 개발이 23년 6월부로 발표가 됐고 그 아래 한강변으로 용산 정비창지 구조, 이게 훗날 국제 업무 도시가 될 예정인데 이 국제 업무 도시의 터파기 공사나 이런 것들이 25년도까지 이제 완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개발 호재들이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적인 면을 보게 되면 효창공원역이 있고 남영역, 삼각지역, 신용산역, 용산역, 마포역까지도 좀 갈 수 있는 다양한 노선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위치야말로 자, 서울의 나름 트라이앵글, 그 삼각형 업무지구라고 하면 이 위치 위에 종로 업무지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의도 업무지구가 있고요. 오른쪽에 강남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 안에 이 사이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마포도 나름의 업무지구 공덕 부분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일거리 지역이 있는 지역이고, 해당 건물의 인근에 존재하는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이미 전자상가로서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낮은 상가 중에 몇 개 건물은 재건축을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일거리 인프라가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임차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제가 상가를
아까 처음에 개요에서 2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평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한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전자상가에서 2평 정도를 소유하게 되려면요. 약 금액이 5억에서 7억 사이 들어야만 전자상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집은 2평짜리를요. 왜? 이 2평짜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 자, 이 2평의 가치가 훗날 한강로가 변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산역 앞에 가보면 한강역 일대에 주상복합, 오피스,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월세도 굉장히 높게 나와요. 자, 이러한 새 건물의 상가 주인이 이전에는 이러한 전자상가나 일대 노후된 상가의 주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를 갖고 가고자 해서 이러한 일대의 상가, 근생, 사무실 이런 용도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용산의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포함해서 국가 중심 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심 서울역부터 해서 서울역 그리고 아래 국제 업무 중심 왼쪽에 국제 금융 중심 그리고 이 원유로 2가 오른편에 보면 용산 민족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용산 일대 도시 공간 조성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일대에 국제 업무 중심 그리고 전자상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역에서 용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 중심 축을 조성을 해서 한강 대로변 업무 축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용산 정비창, 캠프킨 등 국제 업무 거점을 조성하고요. 국제 기능 등 고차 업무 기능을 수용합니다. 이 말은 즉 뭐냐? 자,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 동네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인류 대기업들 포함해서 글로벌한 대기업들도 훗날 약 10년 뒤에는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용사 전자상가 신산업 혁신 플랫폼을 조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 이 용산 국제 업무 지구에 들어오는 수많은 글로벌한 업무 지구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동네 한가운데 어느 땅 지역 한가운데 대기업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인근에 그 대기업을 받쳐주는 협력 업체들이 인근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상가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자상가가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돼서 나오는 업종 중에 30%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 우리나라 국제 업무지구와 업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대신 퍼센테이지를 줘서 지금 용산 전자상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저층으로 아주 오래된 50년이 넘은 그런 건물들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용적률 1000% 상향을 시켜서 굉장히 높은 건물로 이제 변신하게 됩니다. 그 변화한 건물의 이제 미래도를 그려보면 굉장히 멋질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드래곤시티 호텔도 그런 일환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기업들 그리고 그거의 협력업체들 이 모든 업무 수요를 배후하는 것이 원유로 2가라는 겁니다. 원유로 2가 아래에 전자상가가 붙어 있기 때문이고요. 자, 원유로 2가의 특징 중 하나는 그러한 업무 시설도 좋지만은 주거 시설이 지금 용산 원유로 일대가 전부 다 노후화돼서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로 2가는 주거 시설도 지금 그 배후에 두고 용산 정비창의 국제 업무지구와 원유로 전자상가의 개발을 됐을 때 들어오는 수많은 유입 인구를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당히 도보로 가능한 배후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자, 원유로 2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유로 1가, 원유로 2가, 3가, 4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원유로 1가는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로 2가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자, 원유로 3가 신속통합 기획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고 지금 탈락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원유로 4가 모아타운이 발표됐습니다. 자, 원유로 1, 2, 3, 4가 중에 원유로 2가만 아직 개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 용산의 특징 아시죠? 개발 계획이 발표되게 되면 현재의 가격보다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3억 2천짜리 제가 이게 부동산 정보를 드렸을 때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하고 메리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원유로 아래 가면 원유대교가 나오죠. 자, 여의도로 바로 통하게 되는데요. 자, 원유대교를 통하는데 이 아래 흐르는 강이 한강입니다. 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서요. 자, 저기 마포구 상암동 끝에서부터 오른쪽 강동구 끝까지 다양한 한강의 이제 이벤트적인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산 일대에서는 아래 노들섬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 노들섬을 365일 문화, 예술, 축제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문화, 예술 섬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용산구 일대의 호재입니다. 그래서 노들섬이 이제 명칭상 노량진 같지만은 실제로 행정동상 용산구 이촌동입니다. 이촌동이기에 그래서 용산구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은 어느 동네가 뭐 모아타운 한다, 개발한다 이러한 재개발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업무 중심 축의 원유로 이가가 존재하고 있고 아주 초대형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제 업무지구와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개발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계획 이런 것들 국가 산업이 존재하는 원유로 이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개발 예정이 있는데요. 전자상가가 이제 용적률 1000%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용산 전자상가가 보면 예전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전자제품이나 이제 컴퓨터 관련 업종 뭐 이런 것들 수리하러 가더라도 용산 전자상가를 가보면요. 절반이 비어 있어요. 예, 업무를 안 합니다. 공실인 상태고요. 그래서 건물의 연한은 끝났고 산업적인 것도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그쪽에 찾아가서 뭐 컴퓨터 관련 업무, 전자기기 관련 업무, 뭐 그리고 뭐 판매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수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택배로 가능하고 뭐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주문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자상가 가보면은 지금 거의 공실률이 50%가 넘는 상태이고요. 전자상가 인근에 이제 원유로 이가 가보면요. 전자상가에서 나오는 물품을 받아서 전국으로 택배를 배달하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들도 지금 그렇게 예전처럼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상가로서 해당 목적의 상가로서의 기능을 좀 상실했다고 보고 서울시도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전자상가를 이제 초고층으로 국제 업무 지구에 그 협력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제2차 산업단지로 만들게 되는 용산 전자상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산 전자상가 위에 바로 원유로 이가가 붙어 있고 우리의 건축물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용산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상가, 작은 것만 보더라도 결코 작지만 가볍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원유로 1, 2, 3, 4가 중에 히든카드, 이가에 위치한 상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가격 전략은요. 지금 예상 매매가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지분 2평을 말씀드렸고요. 전용 면적 평수로는 한 6평, 7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상가로 이용을 해도 되고 하나의 오피스로, 사무실로 이용해도 됩니다.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2천만 원이 이제 예상 매매가에 녹아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3억 중에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서 실투자 1억 5천만 원으로 하면 자, 1억 5천만 원에 대한 대출 금액 예상 이자를 월 80만 원으로 감당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매매가 3억 2천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용산역 앞에 한강로 일대 가보면은 거기 한강로 일대에 그 멋들어진 주상복합 상가들, 사무실들 이런 것들 주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원래는 이렇게 원주민 상가 주인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향후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구 원유로 이가의 상가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구민준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송정동에 위치한 다세대를 만나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 정보 그리고 건물 특징까지 봐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위치는 5호선, 7호선 군자역입니다. 군자역은 서울에서도 동북 거점지로 속하고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건물이고요. 면적은 분양 면적으로 33.04제곱미터로 약 10평 정도 되죠. 전용 면적은 22.46으로 약 8평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되어 있고요. 분리형 원룸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실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달려 있죠. 그래서 분리형 원룸,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징은 이 분리형 원룸 안에 시스템 에어컨, 천정형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인덕션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준공은 작년 12월, 22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 예상합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요. 자, 지상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2층, 4층, 2층, 2, 3, 4, 5층 이렇게 6개의 호수가 들어가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토지 면적이 작아서 저렇게 올렸는데 지금 외관상 지금 화이트 톤에 많이 유행하는 이제 빌라의 그 지금 신축 빌라의 모습이죠. 화이트 톤으로 있고 1층의 현관에 이제 들어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정방형의 이렇게 네모 반듯한 지금 이제 거실과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는데요. 이 거실에 싱크대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 위에 그 시스템 에어컨도 보이네요. 이제 방도 존재하는 그리고 바닥은 이제 갈색 우드 톤으로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화장실 보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자, 화장실 밖에 이제 다용도실을 따로 만들어서 세탁기, 세탁실, 그리고 환기가 가능한 세탁 그 환기창도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처음 살았던 곳이 서울에서 이 군자역 바로 이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때 반지하에 살았단 말이죠. 이런 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깔끔한 모습의 1.5런 분리형 원룸으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건물에 대한 특징 살펴드렸고 동네 환경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입지와 호재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예, 입지와 호재는요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앵커님도 충청도에서 이제 서울 올라왔을 때 이 근처에 사셨잖아요. 자, 지금 성수동이 이제 업무단지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성수동에 붙어 있는 게 송정동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울의 성수동 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성수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송정동을 쳤을 때 서울에도 송정동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대구에도 뭐 이제 지방에도 이렇게 송정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언제부터 이제 이슈가 됐냐? 지금 뭐 가수 누구, 탤런트 누구가 이렇게 송정동에 건물을 투자하고 송정동이 변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울 사람들도 송정동이 여기가 송정동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송정동 자체는 굉장히 낯선 동네입니다. 다만 입지상으로 보면은 지금 아래에 성수역 2호선 성수역 보이죠? 자, 2호선 말할 것 없이 서울에서 제일 선호하는 호선이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한강변에 붙어 있고 그 위에 성수 IT지구라고 해서 성수 업무지구들이 존재하고 돼 있는데 그 위로 성동세무서가 존재합니다. 성동세무서는 성동구 송정동에 있습니다. 자, 송정동이 있고 왼쪽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아래쪽으로 한강이 흐르는 형세이고요. 송정동은 그 중랑천을 끼고 있는 5호선, 7호선 군자역, 더블 역세권에 존재를 하게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근에 그 서울숲도 있고요. 카페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성수동 먹자골목, 그리고 롯데 백화점 건대입구역 가면 있고요. 대학병원, 한양대병원도 옆에 있고요. 건대병원도 옆에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보건행정타운도 있고 수많은 그 주거 위치로서 인근에 갖춰야 될 인프라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고요. 아래 내려가면은 지금 송정동 아래에 아까 제가 성수동 IT지구라고 했는데요. 대학교 인근 중공업 지역이 인접해 있어서 배우 수요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송정동 집주인들은 임차인들 걱정이 없어요. 빈집, 공실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중공업 지역 일대가 예전에는 자동차 정비 그리고 뭐 철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자 2차 산업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며 IT 업무지구며
예를 들면 유명한 이제 옷 브랜드 그 우리나라 회사도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직원만 1,000명이랍니다. 자, 이러한 수많은 IT 벤처 기업들이 지금 이 성수 중공업 지역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수동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성수동에 직접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럼 인근으로 배우 수요, 임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바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성동구 송정동 그리고 오른쪽에 자양동 일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자양동보다 수동 위에 있는 송정동은 이제 지가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송정동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몰리고 있는 형국이고요. 자, 더블역세권 군자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군자역이 동부 거점으로 서울에서 이제 사통팔달, 동서남북을 다 갈 수 있는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많이 낙후돼 있어서 이 광진구청에서 이제 여기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확정을 시켜서 상업지역을 늘리고 지금 저 일대 가보시면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공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더블역세권의 일대 상업시설, 업무시설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저거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의 지리적인 특성상 왼쪽에 그 중랑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중랑천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자, 의정부 노원 이쪽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출퇴근 시간만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요. 이거를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죠. 시작해서 2034년도까지 하겨울역까지 강남 세텍스까지 뚫게 되는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이제 군자 IC 정도에서만 세고 나머지로는 이제 쭉 직진을 하기 때문에 그 출근길,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이제 해소할 수 있고 그 아스팔트가 묻힌 그 위에는 광장처럼 시민들에게 녹지,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이 제공될 예정이고 자, 송정동에서는 그 중랑천을 바로 도보로 뭐 몇 분 안 걸리는, 몇 발자국 걸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송정동은 이제 이러한 그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그 호재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인근에 개발 외부 압력들도 있습니다. 성수동 가보시면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 재개발 중에서 뭐 한남 3구역이나 이런 데랑 동급으로 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가장 유명한 재개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저기에 8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보면은 뭐 아크로, 뭐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 이렇게 큰 유명한 건물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거 저기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이제 그러한 모양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외부에서도 개발을 하니 지금 송정동 일대에는 저쪽도 개발하고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되겠지라는 이제 개발 압력이 내부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이 얼마나 노후화됐냐면 노후도로 치면은 거의 90%에 가깝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성동구청에서. 근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도로를 늘리거나 건축물을 늘릴 수 없는 환경 미화 이런 수준이라서 자, 송정동 주민들이 힘쓰고 애쓰고 우리도 개발하자라는 의지를 서울시에 보인 결과 자, 23년 8월 말 송정동 자체가 모아타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어서 이미 동의율도 50%가 넘는 상태이고요. 선정되어서 이제 새로운 우리도 이제 이 쪽방이나 빌라, 단독주택, 노후된 이러한 지역에 벗어나서 아파트를 갖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이제 보이고요. 약 1000세대 넘게 지어지는 아파트인데요. 자, 저 위치에 아파트가 올라왔을 때 왼쪽에 중랑천이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파트 브랜드 네이밍들이 뭐 리버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세대가 중랑천을 조감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로 변신하길 기대하는 모아타운이 이제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다. 이게 송정동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자, 이 그동안 서울 강북의 부동산을 견인해왔던 마용성 아시죠? 그중에 성동구입니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낯선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좀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송정동입니다. 자, 송정동의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 가격은요. 아까 분리형 원룸 예상 매매가가 3억 8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가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상 임대가 1억 8천만 원은 실제 송정동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 그 금액과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실 투자 금액은 2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우리가 2억 원을 가지고 성동구에 재개발이 확정된 곳에 투자한다는 거는 지금 여타 서울의 다른 재개발지보다도 그리고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분도 5평으로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입함과 동시에 모아타운 내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제 조합원이나 뭐 그런 지위를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예,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동구 송정동의 주택 고미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미나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주제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핵심입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6호선 마포구청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에는 남기 전화번호로 필수적으로 꼭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고민주 대표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